코코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코코룸의 코코입니다. 오늘 코코룸에서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요, 데블스 플랜 2 데스룸이라고 불리는 이번 시즌입니다. 이번 시즌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. 왜 그렇게 욕을 먹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?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, 이번에 욕을 먹고 있는 이 데블스 플랜 데스룸은 지난 2023년에 나왔던 데블스 플랜 첫 번째 시즌에 이은 두 번째 시즌입니다. 14명의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두뇌 게임을 벌여서 최후의 1인자를 뽑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인데요. 최후의 1인이 되었을 때 이번 시즌의 경우는 무려 3억 8천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간단한 룰 설명을 드리면 참가자들은 매일 하나씩 낮 동안 메인 매치를 치릅니다. 그리고 이 메인 매치에서 나온 순위대로 이 보상인 피스를 받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솔로 지옥에 비교하면은 천국도랑 지옥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피스의 개수에 따라서 하위권 절반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감옥동에 가게 되고요. 이 피스 상위 절반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나이스하게 되어 있는 생활동으로 가게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게 감옥동에서는 매일 밤 이 한 명의 탈락자가 무조건 발생하는 감옥 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. 이런 두뇌 서바이벌 게임인 데블스 플랜 도대체 왜 욕을 먹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첫 번째, 게임의 본질입니다. 사람들은 두뇌 서바이벌 게임을 기대를 했는데요.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이 게임이 편먹기 정치 게임이었습니다. 막 무조건 너 팀 내 팀 가자 이건 아닌데, 나는 어제 지영이 언니나 그런 분들이 우리 방에 와서 다 듣고 우리랑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저쪽이랑 해서 1등 드셨잖아요, 결국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마치 이 머리만 쓰면은 되게 모든 스테이지를 잘 클리어하고 뭔가 여기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모든 매치들이 각 단계에서 편먹기를 하면, 연합을 맺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술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온전히 내 실력만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감옥동에서 맨날 벌어지는 감옥 매치에서만 거의 그렇고요. 이 메인 매치에서는 수자들이 질릴 수밖에 없는 게, 모든 매치에서 이 편먹은 여럿이 소수 개인을 조지는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이 돼요. 공개적으로 할게. 어차피 333이긴 한데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것 같단 말이야, 느낌은. 그러면 새돌령 보낼 쪽으로 현규랑은 얘기는 했어. 생활동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실력보다는 내가 어디랑 편먹었냐가 이 피스를 얼마나 얻냐, 이 메인 매치를 이기냐 지냐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비슷한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실력은 정말 출중한 걸 증명을 해낸 저스틴 미는 계속해서 편먹기에 실패를 하면서 비교적 일찍 떨어지게 되고요. 뭐 개인의 능력을 엄청 크게 보여준 건 없는 기현의 경우에는 굉장히 후반부까지 살아남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게임의 본질이 이런 식으로 뒤바뀌게 된 요인에는 애초에 이 게임, 이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편먹기를 잘했다는 것도 이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소희 그리고 형규한테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잘 편을 먹었기 때문에 그 팀이 계속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규랑 소희가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는 거에 반사이익을 나머지 생활동 멤버들이 계속해서 가져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형규랑 소희는 실제로 플레이를 잘하는 굉장히 능력 출중한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. 근데 왜 도대체 항상 같은 멤버들이 이 형규랑 소희랑 연합을 해가지고 나머지 감옥동 멤버들을 조지는 그림이 왜 자꾸 나오냐? 그건 애초에 이들이 또 생활동에 같이 머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틀을 깨기가 어려운 구조인 게, 게임을 잘해서 피스를 얻은 사람들은 생활동에 같이 가잖아요. 그리고 그 생활동에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계속 친목을 다지면서 점점 끈끈해집니다. 이 사람들이 다음 게임에 갔을 때는 또 이걸 굳이 깨기가 싫어요. 우리는 잘하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니까. 그리고 또 반대로 감옥동 멤버들은 감옥동에서 서로 결의를 다지기 때문에 또 그들 나름대로 연합을 그 다음 라운드에 가서도 생활동 멤버들한테 껴들어가기가 애초에 거주 공간을 피스 때문에 나눈 건데, 거주 공간이 계속해서 그 다음 플레이를 결정짓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저는 궁금한 게, 제작진은 과연 이렇게 나뉜 연합이 생활하는 거주 공간에 따라서 더 견고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? 프로그램의 어떤 재미는 생활동이랑 감옥동 멤버들이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거에 따라서 연합도 달라지고 이래야 제일 재미가 있을 텐데, 이 감옥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은유조차도 그렇게 플레이를 했음에도 한 번도 생활동을 못 가는 거는 정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.
그리고 문제는 시청자들은 이런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.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승리,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다윗의 승리, 언더독의 승리를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. 근데 이제 반대로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이 감옥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시청자도 이 감옥에 내가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야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의 심리에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심지어 이 정당한 방법을 써서 활약을 해가지고 10개의 피스를 얻어서 생활동에 입성을 한 현준이도 생활동에 갔을 때 살짝 겉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초반에 형성된 연합이 너무나 공고해서 거기에 올라갔는데도 끼어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, 애초에 내가 누구랑 친목을 맺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?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 멤버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됐을 거야. 내가 봤을 땐 그래. 그래서 11화에 보면은 세아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. 뭘 해볼 수가 없구만. 그냥 굴욕당하는구나 진짜. 굴욕적이다 진짜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로. 근데 이걸 시청자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. 물론 이에 대해서 PD는 어떤 한 매치가 갑자기 반전을 이끄는 게 아니라 계속했던 그 이전의 매치들이 쌓여서 그 서사가 연결이 돼서 최종 우승자가 나오는 그림을 의도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한 판으로 뒤집을 수 없게 하는 게 어느 정도 PD의 의도가 있기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, 구조적인 문제란 PD의 의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사람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욕을 먹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왕따 플레이 논란입니다. 플레이어로 참가한 헐리우드 배우 저스틴 민, 그리고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, 이 둘이 약간 왕따를 당하면서 플레이를 했다, 일명 왕따 플레이 논란인데요. 제가 봤을 때 저스틴 민은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요. 이세돌 참가자의 경우에는 전 바둑 프로로서의 살짝의 고집이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 은유조차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같이 플레이하기가 힘들다, 이런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도 사실 힘든 환경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뭐 초등학교 학급도 아니고 꼭 모든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고, 그러니까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공평하게 똑같이 소통하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의무는 사실은 없어요. 뭐 소통이 안 되는데도 그 사람하고 꼭 그 사람이 뭐 불쌍할 수 있으니까 같이 팀을 먹어야 한다, 혹은 뭐 모두를 배려를 해야 된다,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아니잖아요. 살짝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낀 저스틴 빈과 이세돌 씨가 이 내부에서 살짝 소외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,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사실 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. 이 생존이 우선이잖아요. 근데 그보다는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집단적인 연합 플레이에 끼지 못하면 애초에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임이면 안 되는 거였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플레이어의 도덕성을 논하는 거는 이 게임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, 그냥 내가 혼자서라도 이걸 판을 뒤집을 만큼의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게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, 아무래도 절대 다수의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게임들이었다는 게 제일 큰 패착이 아닌가. 근데 이제 번외로 저스틴 민 씨 같은 경우에는 눈망울 너무 순수하고 실제로 태도도 너무 순진하고 너무 나이스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혼자 앉아 계시고 바닥에서 막 열심히 끝까지 분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럽긴 하더라고요.